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합타임 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저는 네. 뉴스하이킥에서 100만을 꼭 만들고 싶다.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오면서 들으니까 이 네. 시사 라디오 뉴스에 100만을 바라는 다른 프로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뉴스하이킥에 그 하프타임에 100만을 만들고 싶다라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가 딱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90만 딱 하프타임 하는 중간에 90만 딱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은 뉴스하이킥에서 100만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오윤혜 씨가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산타는 쭈꾸미님 남편 구독 데려올게요. 칭찬합니다. 헤이자자님 오윤혜 씨 땜식 구독함. 이분은 이미 구독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한 네,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네, 5분 더 모셔오세요. 네. 스탠딩 라이너님 구독을 안 누르고 있었네. 지금 구독함. 맞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을 네네. 좀 컴팩트하게. 말 좀 짧게 해라 이놈아. 이런 말씀을. 근데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설명이 짧아지기 힘들다는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네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네네. 자, 첫 번째 질문은 50억 클럽. 특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이 초반과는 다르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정의당은 원래 이렇게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특검으로 시원하게 쌍특검으로 가자라는 기사를 본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 이 마음이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면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이은주 원내대표가 그 인터뷰한 거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4월 달에 판단하자. 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 민주당 안도 있고 정의당 안도 있고 특검안이 두 개예요. 좀 달라요. 네. 네. 민주당 안은 그 하나는 그 코바나 컨텐츠 네. 후원 의혹 네. 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 두 개인데 네. 정의당 특검안은 언론에 나온 바로 보자면 도이치모터스 건에 집중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권을 누가 행사할 거냐 해서 의견이 좀 달라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것 역시 일단 국회 법사위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의견이 좀 다르죠. 네. 오늘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 말고 50억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거 30일 날 내일 결정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자. 왜냐하면 가자. 법사위에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논의를 제대로 안 할 거 아니냐. 우리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지 않았냐. 그랬는데 정의당에서는 법사위에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네. 법사위에서 내일부터 논의하는 걸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우리 거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동민 민주당 그다음에 그쪽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 그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내일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 네.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관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질 거냐. 네. 민주당은 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미 우리 그 먹어볼 만큼 먹어보지 않았냐. 근데 이런 모습, 네. 그 논의를 한다는 법사위에서 제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약간 고구마 같이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두 당이죠. 이게 중도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효능감 없다. 지지할 때 효능감 없다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뭔가 딱 해서 촥. 이거 쌍특검,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거 여론조사에 보면 다수가 다 지지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누가 빼고 뭘 넣고 이런 거 국민들이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을 합쳐가지고 빠르게 가느냐인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효능감 떨어진다. 네. 그렇지만 반면에 여당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냥 정책 던져보고 내보고 뭐 부자들 감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효능감이 쩌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다. 네.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당장 전기 가스요금 이거 여기서 더 올린다. 인상 불가피 4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이 나온다는 속보를 받습니다. 네네. 29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거 결국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고요. 다만 1분기 즉 3월 달 거 작년에 하반기에 4, 4분기 때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 전부 다 올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 4분기를 잠깐 쉰 거예요. 네. 그리고 2, 4분기에 올립니다. 자, 그럼 2, 4분기에 올려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올려요. 네. 그러면 이 효과 어떻게 나올까요? 여름에 에어컨 틀 때 머리가 쫑긋쫑긋 쓸 겁니다. 아, 원래 에너지 소비가 겨울하고 여름 피크 타임 네. 항상 전기 피크 타임 피크가 이거 되냐 안 되냐 막 여름에 그래서 에어컨 너무 피크 타임에는 좀 덜 써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 올리면 네. 여름에 음.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한전의 이자라든지 가스공사의 이자는 거기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세금을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데 배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너지 요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네. 싸요. 네, 그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싸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려면 정답이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라고 해서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바우처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그쵸? 돈을 줘야 돼요. 보호막을 만들어줘야죠. 네,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대통령은 현금 복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서 또 화가 나는 게 용산 이전하는데 1조 몇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세금이 미친 듯이 남아 돌아가지고 거의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1조가 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지금 이자 13억 원, 38억 원 너무 커요. 그래서 온 국민이 자영업자들 두 번 울어요. 가게에서 이거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 국제에너지가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네. 아니에요. 이거 다 제자리 찾았어요. 맞아. 급상승하지 않았어요. 하향 추세로 지금 네, 돌아섰습니다. 있잖아요. 네. 지난 연말에.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사업 등으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원전은 기저 발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밑에다 깔고 왜냐하면 원전은 오르락내락 할 수가 없어요. 그 작동 원리 자체가 한번 불 붙여서 태우다가 네. 껐다가 다시 태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기저로 맨 밑바닥에다 1단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석탄 깔고 가스 깔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따라서 원전 가동률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원전 가동률이 내려가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사실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는 사실인 줄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 최소한 이렇게. 확증 편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아. 한쪽을 믿기 시작하면 본인 눈에는 내 말이 옳다는 것만 다 자료가 수집이 돼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최소한 확증 편향. 좋게 말해서 확증 편향. 알고도 이런다면 정말.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네. 작년부터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전기를 우리가 송전하는 방식이 원전 깔고 그 위에 석탄, 그 위에 가스. 그래서 제일 먼저 전기가 네. 남아 돌면 가스부터 줄이고 가스 발전부터 줄이고 그다음 석탄 줄이고 원전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은 이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 제발 사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네. 아주 저는 가계 지출이 식비 지출이 70%고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제가 네. 후쿠시마 수산물에도 열불 올렸던 이유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양곡 관리법 네. 이거 농민들을 위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니까 더 그 필요성을 식량안보. 저는 느꼈는데 왜 자꾸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네. 무엇입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두는 게 쌀값이 더 올라간다. 이거 하면 쌀값이 내려가서 농민들도 또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불평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른 작물과 달리 네. 아까 박지원 전 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식량 안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요 밀값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빵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쌀 떨어지면 어떻게 그럼 해결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농민들
한테는 이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농촌 한번 가보세요. 농민들 다 70대, 80대예요. 60대 청년회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 네. 왜냐면은 보니까 술도 좋아하시면 안주도 많이 드실 거고 먹거리에 굉장히 진심이신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후쿠시마 수산물 뭐 이런 거 양국관리법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안 된 아파트는 네. 사서 국가가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안 팔린 쌀은 왜 사주면 못 안 될까요? 사줍니까? 사주세요.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합니다. 세금을 제발 좀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뉴스타파 봉주 기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100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